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상 원장입니다. 저는 그 20대 때,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 때죠. 전공의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배울 때니까 코성형학회에 처음 갔었는데, 그 코성형학회를 보면서 빠져들고 집중하고 정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나랑 맞는 것 같다. 처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후에 수술 뭐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 제가 또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내과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외과적인 뭐 뭘 걷어내고 제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고, 뭔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랑 맞고, 이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분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코성형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현재는 이제 안면 성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처음에 레지던트 때 처음 갔던 코성형 학회가 이제 아마 처음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죠.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학회도 쫓아다니고 외국 학회도 많이 가고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뭐 해부실습 이런 데도 가서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뭔가 원칙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교과서적이지 않고 뭔가 정석적이지 않은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가 되겠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제가 이제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제 코성형이라는 게 그냥 실리콘 좀 넣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수술을 하는 거죠. 비중격 연골도 쓰고, 그 다음에 콧대를 올리는데 늑연골도 쓰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비중격, 늑연골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게 원칙이다, 실리콘은 조금 옛날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늑연골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인식을 바꾸게 된 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그리고 다른 의사들과 교류하면서 늑연골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리콘도 써보고 고어텍스도 써보고 쭉 거치면서 현재는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늑연골은 잘 권유 안 하는 편이고요. 물론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늑연골을 권유하지는 않고, 조금 더 수술을 간단하면서도 몸에 해가 되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제 20여 년 이제 그 코성형을 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과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할 수는 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뭔가 이제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하는 점을 점점 느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저는 최대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처음에 너무 이렇게 화려한 느낌의 코보다는 그래도 오똑한 느낌은 주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한다.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결과를 중요시한다. 이런 점이 요즘에는 가장 큰 저의 수술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왜 지나친 수술이 좋지 않고 장기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동안의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